5,000원으로 국밥 2그릇 먹을 수 있을까요? 2024년 설날 새벽 5시 서울 종로구 골목 영하 12도의 살을 애는 추위.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따뜻한 집에서 설을 쇠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두 소녀만은 달랐습니다. 14살 쌍둥이 자매. 언니 지은과 동생 지우. 둘은 밤새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지은은 얇은 후드티만 걸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 패딩은 동생에게 덮어줬거든요. 언니, 너무 추워.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해 뜰 거야. 지은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실 지은도 한계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제 점심이 마지막이었죠. 30시간 넘게 굶은 상태였습니다. 언니, 나 배고파.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구겨진 종이, 꺼내보니 5,000원 지폐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 용돈. 3개월 전 엄마가 쓰러지기 전날 아침이었어요. 지은아, 이거 가지고 지우랑 빵 사 먹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식당에서 쓰러졌죠. 뇌출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어요. 지은은 그 5,000원을 쓰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준 마지막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우가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지우야, 조금만 걸어보자. 어디, 밥 먹으러. 지은은 지우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눈 내린 골목을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맨발에 운동화만 신은 채, 양말도 없이 그렇게 10분쯤 걸었을까요?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 언니, 저기, 지우가 가리킨 곳,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한미숙 할머니, 국밥.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안으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지은은 5,000원을 꼭 쥐었습니다. 지우야, 저기 가자. 두 자매는 국밥집 문 앞에 섰어요. 하지만 문고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못했어요. 언니, 왜 안 들어가? 5,000원으로 국밥 2그릇 될까? 모르겠어. 지은도 국밥 가격을 몰랐습니다. 혹시 5,000원으로 부족하면? 쫓겨나면?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55세 한미수.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국밥집을 연치 15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숙도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딸은 17년 전에. 미숙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진. 예쁘고 착한 딸이었어요. 노래를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렸죠. 하지만 수진은 15살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을까? 괜찮아. 우리 수진이 꼭 나을 거야. 미숙은 모든 걸 팔았어요. 식당, 집, 자동차. 하지만 병원비가 모자랐습니다. 결국 사채를 썼어요. 3천만 원. 이자가 한 달에 10%. 미숙 씨, 이자가. 알아요. 갚을게요. 제발 좀 빌려주세요. 딸을 살려야 해요. 돈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2년을 버텼어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줄어들었지만 수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17살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수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엄마, 수진아, 버텨. 조금만. 엄마,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진은 엄마 품에서 감았어요. 미숙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조문을 했지만 미숙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빚이 남았습니다. 6천만 원으로 불어난 빚.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돈 내놔. 딸도 죽었는데 뭐 하러 살아. 죽을래? 미숙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어요.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10년,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밥 한 끼를 거르고 옷 한 벌 사지 않고
겨우겨우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5년 전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던 음식. 국밥. 엄마, 이거 맛있다. 그래, 우리 수진이 많이 먹어. 수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렸어요. 미숙는 매일 수진을 떠올리며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설날, 미숙은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5시쯤 됐을 때 창문 밖으로 뭔가 보였습니다. 두 소녀, 국밥집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미숙는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두 소녀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미숙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고 무엇보다 눈빛이 17년 전 수진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간절하지만 두려운, 살고 싶지만 버틸 힘이 없는 그런 눈빛. 들어오렴. 추운데 미숙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지은과 지우는 국밥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아팠습니다. 얼어붙었던 피부가 녹으면서 따갑게 쑤셨어요. 여기 앉아. 미숙이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앉지 못했어요.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얘야, 왜 그래? 미숙이가 놀라 다가왔어요. 얼른 일어나.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밥 한 그릇만 주실 수 있어요? 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5,000원 지폐, 구겨지고 찢어진 이거밖에 없는데 한 그릇이요. 한 그릇만이요. 동생이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발이요. 옆에서 지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며 미숙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17년 전이 떠올랐어요. 17년 전이 떠올랐어요. 수진이가 그랬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밥 사올게.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병원비 내느라 밥 살 돈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괜찮아, 엄마. 안 배고파. 수진은 배가 고픈데도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를 위해. 그리고 지금 눈앞에 또 다른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2명이나.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얘야, 일어나. 미숙이가 지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 꿇으면 안 돼. 그러면서 5,000원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 넣어. 할머니, 넣으라니까. 지은이는 5,000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앉아. 둘 다. 미숙이가 의자를 당겼어요. 지은과 지우는 앉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미숙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냄비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밥을 푸고 고기를 올리고 김치를 담았어요. 10분 후 2그릇의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먹어. 지은이와 지우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얼어서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미숙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숙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됐어. 먹기나 해. 지은이는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얼마 만에 따뜻한 밥인지, 얼마 만에 따뜻한 국물인지. 맛있어. 엄마. 지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옆에서 지우도 울며 먹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맛있어. 그치? 많이 먹어. 두 자매는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2그릇을 더 가져왔어요. 더 먹어. 할머니, 저희 돈이. 됐어. 그냥 먹어. 지은이와 지우는 2번째 그릇도 비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미숙은 3번째 그릇까지 가져다 줬어요. 배부를 때까지 먹어. 지은이와 지우는 울면서 먹었습니다. 미숙도 뒤돌아서서 울고 있었어요.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는 못 해준 거. 이 애들한테는 해줘도 되지. 국밥 3그릇을 먹고 나서야 지은과 지우는 배가 불렀습니다.
미숙은 따뜻한 숭늉을 가져다 줬어요. 이것도 마셔.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숭늉을 마셨어요. 미숙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가셨어요. 둘 다. 네, 지은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7살 때요. 심장마비셨어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3개월 전에.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뇌출혈이요.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지우가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미숙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럼 지금 너희는 친척 없어요.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고아원 출신이셨고요. 아빠 쪽은 연락 끊긴 지 오래됐어요. 그럼 어디서 살았어? 작은 빌라요. 엄마 명의로 된. 지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3개월 전에 어떤 아줌마가 나타났어요. 아빠 전 부인이래요. 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전 부인? 네, 아빠가 엄마 만나기 전에 결혼하셨대요. 16년 전에 이혼하셨고요. 그 사람이 뭐래? 빌라가 자기 거래요. 지은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류를 보여줬는데 아빠가 증여했다고. 근데 이상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날짜가 아빠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때 아빠는 이미 의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인을 해요? 미숙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가짜 서류네?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증명을 못해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 돈도 없고 법원도 못 가고 그래서 그 아줌마가. 지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가래요. 설 연휴 이틀 전에 남자 2명 데리고 와서 짐 다 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빌었는데 안 들어줬어요. 지은이 동생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어제, 아니요, 그저께요. 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너희 이틀 밤을 밖에서. 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날은 지하철역에서 있었어요. 근데 자정 넘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밖에서 밤새 걸었어요. 미숙은 두 자매를 봤습니다. 얼굴이 동상에 걸린 것처럼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은 갈라져서 피가 나고 발은 퉁퉁 부어서 신발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희.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틀 동안 밥도 안 먹고 어제 아침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나눠 먹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30시간 넘게 굶은 거였어요. 미숙은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자. 네, 오늘 하루만이라도 밖에서 자면 안 돼.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됐어. 인사는. 미숙이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2층에 방 있어. 거기서 쉬어. 2층 작은 방. 이불 하나, 책상 하나. 창문으로 새벽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지은이와 지우는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언니. 응, 우리 꿈 아니지? 지우가 물었어요. 지은이는 동생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정말. 그래. 두 자매는 서로를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며칠 만에 따뜻한 방, 며칠 만에 배부른 밤, 며칠 만에 안전한 곳. 언니, 할머니 천사 같아. 그러게, 지은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보내주신 걸까? 천사를. 두 자매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언니, 내일은 모르겠어. 지은이도 불안했어요. 내일 또 나가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지우가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따뜻하네. 응, 두 자매는 잠들었어요. 깊이, 편안하게. 미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저 애들을 어떻게 해주지? 하루만 재우고 보낼 수는 없는데. 하지만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미숙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국밥집은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 큰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래도 못 본 척할 수는 없어. 미숙은 그릇을 놓았습니다. 수진이의 사진을 꺼냈어요. 17살 생일 사진.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저 애들 도와줘도 될까? 네가 보고 싶은데 저 애들 보니까 네가 생각나.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너였으면 좋겠다. 우리 수진이었으면. 한참을 울고 나서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며칠은 재워주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그날 밤 미숙도 잠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깊지 않았습니다. 자꾸 깨서 2층을 올려다봤어요. 저 애들 괜찮을까? 추운 건 아닐까? 배고픈 건 아닐까? 미숙은 담요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두 자매가 나란히 자고 있었어요. 담요를 조심스럽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잠든 얼굴을 봤어요. 지은이의 얼굴, 지우의 얼굴, 둘 다 수진이를 닮았어요. 아니, 수진이가 아니라 그냥 딸 같았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17년 만이네. 이렇게 자는 얼굴 보는 거. 미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엄마는 새벽 5시에 식당에 갔거든요. 지은이는 엄마를 깨우고 도시락을 싸주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그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엄마, 하지만 엄마는 없었어요. 지은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담요를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국밥집. 미숙이 이미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벌써 있어. 네, 잠이 깨서요. 지은이 다가왔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쉬어. 아니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 먹게 해주셨잖아요. 자리도 내주시고 일 도와드릴게요. 미숙은 지은이를 봤어요. 14살.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의하니. 그럼 미숙이 빗자루를 건넸습니다. 바닥 좀 쓸어줄래? 네. 지은이는 바닥을 쓸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집안일을 많이 했나 보네. 테이블도 닦고, 의자도 정리하고, 물컵도 준비했어요. 30분 후, 가게가 깨끗해졌습니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환하게. 미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이도 저렇게 웃었는데. 오전 일찍 가게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할아버지. 단골이었어요. 오늘도 문 열었네. 그럼요. 설날에도 문 열어야죠.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는 거지. 국밥 하나요. 미숙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이는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여기요. 새로 왔어? 할아버지가 지은이를 봤어요. 아니, 그냥 도와드리고 있어요. 착하네. 국밥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맛있게 드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계산하고 나가셨어요. 지은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릇을 치우고 다음 손님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오전 내내 손님이 오고 가고 지은이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11시쯤 지우가 내려왔어요. 언니, 일어서? 응. 근데 언니 왜 여기 있어? 도와드리고 있어. 지우도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나도 도와드릴래. 그래. 쌍둥이는 함께 일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네. 정말 딸 같아.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떠나지 않았어요. 미숙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너희 언제까지 있을 거야?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휴학하려고요. 왜? 돈 벌어야 해서요. 안 돼.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교는 가야지. 하지만 저희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여기서 살면 어떨까? 네. 지은이와 지우가 눈이 커졌어요. 진짜로요? 그래.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 언니, 지은이가 긴장했습니다. 뭔데요? 학교 다니고 방학 때나 주말에 일 좀 도와주고. 그 정도? 미숙이 웃었어요. 방세 대신이지. 할머니,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도 외로웠거든. 지우도 울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두 자매는 미숙을 안았습니다. 미숙도 두 자매를 안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저 애들 잘 돌볼게. 네가 보내준 거지? 그날부터 쌍둥이는 국밥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계속 다녔어요. 다행히 같은 학군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미숙과 함께 가게 청소, 7시 등교, 오후 3시 학교, 가게 와서 일 도와주기, 저녁 식사, 숙제하고 잠들기,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잠잘 곳이 있었고 따뜻했어요. 언니, 우리 행복하다. 그러게 지은이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쌍둥이는 국밥집에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사정을 알게 됐어요. 쌍둥이네, 예뻐라. 공부 열심히 해라. 손님들이 격려해줬어요. 가끔은 용돈도 주고, 헉, 차나요. 지은이 거절하면 받아. 공부하는 데 쓰고 억지로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지은이와 지우는 그 돈을 모았어요. 나중에 할머니 드려야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이 열렸어요. 여기 있었네. 강정숙, 아빠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지은이와 지우는 얼어붙었어요. 이모, 이모라고 부르지 마. 정숙이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혹시 돈 좀 있어? 지은이는 경계하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없어요. 거짓말. 일하잖아. 급여 받았을 거 아냐? 저희 미성년자예요. 지은이 대답했어요. 돈 못 받아요. 정숙은 혀를 찼습니다. 에이, 쓸모없네. 그나저나 정숙이 서류를 꺼냈어요. 빌라 파서.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2억 2천. 생각보다 비싸게 팔렸지. 지은이는 떨렸어요. 그거 아빠 거잖아요. 아니야, 내 거야. 정숙이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알잖아. 그거 가짜잖아요. 증명해봐. 정숙이 비웃었어요. 변호사 있어. 법원 갈 돈 있어. 지은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너희는 한 푼도 못 받아. 이모, 아니, 아줌마.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가 죽을 때까지 살던 곳이에요. 엄마 추억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팔았는데. 정숙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때 미숙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아, 할머니시네. 정숙이 미숙을 봤어요. 저 애들 걷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못 키우거든요. 미숙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전 부인이에요. 아, 그 미친년? 뭐라고요? 상스럽긴 애들한테 집 팔렸다고 통보하러 왔어요.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남남인 할머니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보호자도 아니고?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만. 정숙이 나가려다 돌아섰어요. 아, 참. 다음 주까지 포기각 썼어. 빌라에 대한 권리 주장 안 한다는. 안 그러면 법원 간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이와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미숙이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괜찮아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가 언니를 안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우리 곁엔 할머니 있잖아. 미숙은 두 자매를 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날 밤, 미숙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애들을 지킬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완전한 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후견인이 되면 어떨까? 미숙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미성년자 후견인. 여러 정보가 나왔어요. 법적 절차, 필요 서류, 법원 허가, 가능하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쌍둥이를 불렀어요. 얘들아, 할 말이 있어. 네, 나를 후견인으로 등록하면 어떨까? 지은이와 지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후견인이요. 그래,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내가 너희 보호자가 돼. 너희를 지킬 수 있어. 정숙 이모한테도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뭘 해도 내가 막을 수 있어.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할머니가 저희 법적 보호자가 되는 거잖아요. 책임도 지셔야 하고. 미숙이 두 자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들아, 나도 외롭지 않고 너희도 보호받고 서로 가족이 되는 거지. 그게 나쁜 건가? 지우가 흐느꼈어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지은이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 딸 될게요. 진짜 딸처럼 효도할게요. 미숙도 같이 울었어요. 고맙다, 얘들아. 셋은 함께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주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숙이 반대한 거예요. 안 됩니다. 법원 신문장. 정숙이 소리쳤어요. 저 애들은 제가 보호해야 합니다. 왜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전 남편의 자녀잖아요. 혈연은 없지만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미숙이 나섰어요. 그럼 왜 3개월 전에 쫓아내셨어요? 정숙이 말을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나서 이틀 밤을 거리에서 떠돌았어요. 그때 당신은 뭐 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거뒀어요. 밥을 먹였고, 잠자리를 줬고, 학교에 보냈어요. 3개월 동안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숙 씨는 실제로 아이들을 보호했군요. 네, 강정숙 씨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이들 의견은? 판사가 지은이와 지우를 봤습니다. 너희는 누구와 살고 싶니? 지은이가 일어섰어요. 한미숙 할머니요. 이유는? 할머니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를 사랑해 주세요. 진짜 손녀처럼. 정숙 이모는 돈 때문에 온 거예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후견인 등록을 승인합니다. 한미숙 씨가 지은 지우의 법적 후견인이 됩니다. 쾅, 망치 소리. 지은이와 지우는 울었어요. 미숙을 안으며 할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미숙도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야. 강정숙은 처벌받았습니다. 사기죄, 문서위 조죄, 징역 3년. 쌍둥이는 이겼어요. 하지만 빌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팔렸으니까요. 괜찮아요. 지은이 말했어요. 빌라보다 할머니가 더 소중해요. 우리한테는 할머니가 있잖아요. 미숙은 울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들. 이 이야기는 다음을 말합니다. 하나, 돈의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 둘,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 셋,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듦. 넷,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은혜. 다섯, 진정한 분은 함께하는 사랑. 5,000원 한 장, 구겨진 지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세 사람의 인생, 세 사람의 사랑. 여러분도 그런 5,000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지만 큰 마음,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